경기여고 2학년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유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외우지 마시고 키워드가 뭔지를 파악한 후 그 키워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첫 단계를 시작해야 되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풀어보겠습니다. 4제곱근이고 4제곱. 그러면 요거는 4사 약분돼서 날릴 때 절대값으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옵니다. 자, 지수의 유리수 저 제곱근하고 제곱이 있을 때는 다 분수 형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6분의 8 나누기 2에 얘가 제곱이니까 6분의 2가 돼서 나누기는 빼기가 되죠. 지수에 6분의 6 해서 2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지수가 있는데 지수 함수가 있는데 A하고 B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지수함수 나오면 제가 항상 뭐 하라 그랬습니까? 점근선하고 특수점만 찾으면 된다 그랬죠? 특수점. 근데 점근선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바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점을 찾아보면 여기 1이라는 점이 있죠. 그럼 1,0이죠. 얘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은 3분의 1에 1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죠. b가. 그러면 얘가 넘어가서 3이 되고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겠죠. 3의 1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넘어가서 2가 되고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4번.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n이 짝수일 때 음수 a의 n제곱근 문제가 나왔죠. n제곱근. 자, 그러면 여기서 의로 해당하는 게 뭔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음수라 그랬죠. 음수고 그럼 x의 n은 a라고 쓰고 나서 얘가 음수일 때 x의 n이 짝수일 때죠. 자, 짝수일 때는 얘가 뿔마루 두 개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답이 안 되고요. 양, 죄송합니다. 음수일 때죠. 음수일 때니까 얘는 없다죠. 근이 없다. 실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 니은은 n이 짝수일 때 얘가 짝이죠. 짝수일 때 a가 나왔는데 얘가 양수다. 그럼 양수일 때 짝수가 나오면 뿔마루 두 개 나오는 거죠. 맞고요. a가 음수일 때 x의 홀수가 나오면 무조건 양수든 음수든 실근의 개수는 한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 나왔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n의 값에 관계없이 a의 음수에 x의 n인데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짝수일 때는 없고 홀수일 때는 한 개 나오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자, 5번. 자, 로그 문제인데 로그가 나오면 항상 밑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하고 3이라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이럴 때. 그래서 밑을 통일시켜야 됩니다. 밑을 변환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두 개가 나온다 있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역수로 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밑을 하나 만드는 거.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로그 120에 150을 해라. 그러면 지금 1번 역수를 취할 건지 새로운 밑을 할 건지 보면 요 부분에 진수가 3이고 여기가 3이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또 만드는 것보다는 역수로 하는 게 이럴 때는 더 편한 겁니다. 빠르고 계산이. 자, 그러면 A는 얘를 역수로 하면 로그 밑과 진수가 바뀌죠. 이렇게 되고 B는 그대로 로그 3의 5로 밑을 통일시켜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2가 A분의 1인 거죠. 자, 얘랑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위치를 3으로 했을 때 120분의 새로운 위치를 3으로 만든 겁니다. 150이 되죠. 그럼 120은 12 곱하기 10이니까 4, 3, 12에 2가 있으니 2의 세제곱, 그 다음 3이 하나, 5가 하나, 이렇게 120은 돼 있고, 얘는 15 곱하기 10이니까 3 곱하기 5, 2 곱하기 5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수죠. 자, 그러면
진수 곱으로 나눴으니까 얘를 분리해주면 2의 세제곱, 그러니까 3제곱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3 로그 3의 2가 되고 3, 3이면 1이 되죠. 그 다음에 로그 3의 5가 되고 분자는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 그러면 1이 되고 여기서 5의 제곱이 있죠. 그러니까 2 로그 3의 5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 대입을 해주면 되죠. 얘를 대입하면 3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b 그 다음에 얘는 a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b가 됩니다. 그럼 얘를 통분시키면 a분의 3 플러스 a 플러스 ab가 되고 얘는 a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2ab가 되겠죠. 그럼 얘가 약분돼서 답은 AP 플러스 A 플러스 3분의 2AP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세계의 인구는 65억 명인데 매년 인구 증가율이 8%로 증가한다. 그랬을 때 N년 후 세계 인구가 요 지수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5년 후에 1.2배가 되고 A년 후에는 2배가 된다. 그리고 1.28에 3.8제곱이 2다. 얘는 뭔가 계산할 때 쓰란 얘기죠. 자, 그럼 일단 식을 만들어 보면 요거는 일반적인 식이고 5년 후를 쓰면 65, 1 플러스 100분의 A의 5제곱이죠. 얘가 1.2배가 된다 그랬을까? 65 곱하기 1.2가 되죠. 그 다음에 A년 후는 65, 1 플러스 100분의 A의 A제곱은 2배, 현재 2배니까 25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65 다 날라가고 얘 5제곱이 요거의 5제곱이 1.2. 얘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얘를 풀면 되는데 나눌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굳이 A를 여기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립방정식 푸는 요령이 지수나 로그, 지수 특히나 주수 같은 경우 덩어리째 연립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자, 그럼 얘를 나누나 어떻게 나눌 건지 아니면 거듭 제곱을 할 건지 생각해 보면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얘를 이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1.2가 나왔고 2가 나왔고 1.2하고 2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같게 만들면 얘가 사라지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같게 만들려면 여기에 1.2를 3.8제곱을 해야 되니까 양변에 3.8제곱을 하면 되겠습니다. 3.8제곱을 하면 이 식은 1 플러스 100분의 A에 5 곱하기 3.8 하면 5, 8, 40에 3, 5, 15, 19가 되죠. 그러면 얘가 1.2에 3.8제곱인데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지금 2하고 2가 같아졌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으니까 요 A라는 숫자는 19가 되겠네요. 그럼 바로 나오네요. A는 19년 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면 이거의 그래프,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3, 4분면 나온다. 자,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프. 개형만 파악하면 돼요. 자, 그러면 원래 로그 x는 이런 식으로 생긴 모양이죠. 밑이 1보다 클 때 이게 2니까. 근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으면, 로그 앞에 붙었으면 이 부분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붙었기 때문에 x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그림이.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3, 4분면을 지나지 않으니까 이런 모양에서 요거는 3, 4분면을 지나죠. 안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0은 3, 4분면이 아니죠. 그래서 얘까지는 되는 거고 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로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아래로 내려온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조건을 줘야 되는지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0을 넣었을 때 얘가 0보다 같아도 되고, 그 다음에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로그 2의 k 곱하기 4가 되죠. 0 플러스 4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작거나 같다로 바뀌겠죠. 그 밑이 1보다 크니까 4k는 2의 0제곱, 즉 1이 되죠. 그래서 k는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서 최대값으로 구했으니까 4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 이거는 사분면을 위한 거라고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1사분면 또는 4사분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하고 코사인 탄젠트. 자, 탄젠트 나오면 키가 보통 얘를 탄젠트끼리 나오면 모르겠지만 탄젠트 코사인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나오면 무조건 얘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코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없어져서 얘는 사인 더하기 사인, 즉 2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 즉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사인이 마이너스를 가졌기 때문에 1사분면은 아니고 얘는 4사분면이라는 얘기입니다. 4사분면. 자,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항상 제가 얘기하죠. 무조건 어떤 변비가 나오면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에서 삼각비를 그냥 구한 다음에 부호만 결정, 삼각비를 한 다음에 부호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 얘가 빗변분에 마주 보는 거니까 얘를 세트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에서 4-1이니까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루트 3분의 1인데 4사분면이니까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x가 100과 1000 사이일 때, 자, 이게 상용 문제죠. 상용 로그 문제인데, 상용 로그 문제는 자릿수 문제이거나 아니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나눈 이 문제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차가 정수다. 그러면 지금 밑이 1보다 큰 10이니까 로그 4의 x의 제곱이 더 크겠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자 여기서 x가 100과 1000이니까 로그 x는 2와 3 사이죠. 그러니까 이 증가함수에서 요 부분이니까 이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로그 게다가 1보다 크니까요. 1보다 크니까 로그 x의 4제곱이 더 큰 거죠. 얘가 정수란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앞으로 나오고 얘가 앞으로 나오면 얘는 이 로그 x는 얘가 정수가 되란 얘기인데 우리가 로그 x가 2와 3 사이니까 이런 문제는 범위로 나온다는 거 꼭 주의해. 이 키를 범위로 나온다는 걸 키를 잡으셔야 돼요. 그럼 얘가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는 거죠. 2배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되는 건데 요 부분이 정수니까 지금 x가 정수가 아니라는 거. 이 차라는 건 이게 정수란 얘기지. 얘가 정수란 얘기는 아닙니다. 요거에 주의하시고 얘가 정수니까 이 로고 x가 4 또는 5 또는 6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요 부분은 2로 나누면 로그 x는 2 또는 2분의 5 또는 아, 3이 여기 부동호가 여긴 등호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3보다 작으니까 얘가 6보다 작고 얘는 6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이 이렇게 되죠. 로그 x가 2나 2분의 5. 그러니까 x는 10의 제곱 또는 10의 2분의 5인데
요거를 곱한다 그랬죠. 이를 곱했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얘를 알파라고 그러고 베타라 그랬을 때 알파 베타를 곱하면 10의 제곱이랑 2분의 5를 더하면 10의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1사분면에서 원 x제곱 y제곱은 1이다. 전 p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원이 있으면 자, 이렇게 있는데 1사분면의 각이 있죠. 자, 얘가 p라고 했을 때 x축과 만나는 얘를 세타라고 한다는 거죠. 세타라고 할 때 오른 부분을 구하라. 자, 사인 세타가 세타다. 세타보다 사인 세타는 세타보다 작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요 반지름이 지금 1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1입니다. 1. 자, 1인데 사인 세타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죠. 원래 이 좌표가 나와 있으면 삼각비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좌표가 없기 때문에 삼각형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인 세타가 요 녹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얘가 사인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고 그다음에 세타는 어디를 뜻하냐면 지금 반지름이 특히나 1일 때잖아요. 1일 때는 우리가 L은 R 세타.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일 때는 호의 길이랑 각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이 나왔을 때 우리가 라디안이 나왔을 때는 호와 각이 항상 정비례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면 그냥 호하고 각이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떠올리셔야 돼요. 그냥 호가 나오면 각이고 각이 나오면 호다. 원이 나왔으니까 호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요 부분, 세타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호가 되면서 얘가 L인데 얘가 바로 세타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얘가 빨간색이고 사인 세타가 파란색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휘어져 있는 부분이 직선으로 나온 거니까 당연히 세타가 더 크겠죠. 그래서 얘는 맞게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보면 코사인 세타는 아까 여기서 호라 그랬죠.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하면 얘가 요 부분이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여기가 사인 세타고 파란색으로 쓰면 이 부분이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 자, 그랬을 때 이 스- 호하고 코사인 세타를 더한 게 2분의 파이다 그랬으면 2분의 파이는 뭐냐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2분의 파이가 지금 이 호의 길이랑 같은 거예요. 얘가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호와 각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각이 2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호의 길이가 2분의 파인 거죠. 그러면 얘랑 비교를 하려니까 우리가 세타는 요쪽 호라는 걸 알고 있죠. 요까지 호인데 그러면 이 아니, 코사인 x랑 이 빨간색 나머지 부분을 비교해야 되는데 얘를 똑같이 이용하면 요 길이가 되죠. 요 길이. 그럼 아까 사인처럼 이 코사인 x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 호의 길이보다 짧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이는 다 호만 더한 건데 이 빨간색이죠. 요 빨간색인데 요 부분은 당연히 세타 요 녹색하고 하늘색을 더한 거보다 하늘색하고 녹색 얘보다 당연히 이 파이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맞게 되겠습니다. 자, 디귿번 보면 자, 이 루트가 나왔잖아요. 루트가 나오면 거의 거의 90% 이상 다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디귿을 보면 얘는 제곱을 하면 2분의 사인 제곱 세타 그다음에 얘는 지금 플러스 0보다 크니까 그냥 부동호 그대로 있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키는 뭐냐면 제곱하고 사인이 코사인이 서로 틀린데 하나가 제곱 나오고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얘를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인 제곱 세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하고 2 그다음에 1 마이너스 c니까 2를 곱하면 2 마이너스 2c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이 부분이 다 넘어가면 c의 제곱 마이너스 2c 얘는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 되죠. c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다. 근데 지금 코사인 세타가 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사분면이라는 조건이 있죠. 일사분면. 일사분면이니까 원점이 그 좌표 축에 있는 점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세타가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거죠. 자,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 코사인이 1인데 1이 아니니까 C가 1이 아니니까 이 부분이 아니니까 요 제곱은 0보다 크게 되겠죠, 항상.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 10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좌표 단위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위원이 나왔을 때 y좌표가 뭐다? 사인 값이고 r분의 그러니까 y좌표 r분의 y 그러니까 단위원일 때는 그냥 y로 쓰면 되고 단위원이 아닐 경우는 반지름분의 y좌표가 사인 값이라는 거. 그다음에 얘가 코사인이라는 거. 얘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각비에서는 이게 없죠. 삼각비에서는 부호의 개념, 삼각비는 중학교 때 배운 거는 부호의 개념이나 사분면의 개념이 없는 거고요. 삼각함수는 이 좌표에서 단위원에서 좌표랑 관련된 겁니다. 위치, 동경이랑 관련된 거에서 부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른 비슷하지만 다른 정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점 각각 있고 한 평면에 있다. 반지름의 길이가 4라 그랬네요. 그 다음에 AP라고 할 때 요 각이 4분의 3파이다. 그랬을 때 공통 부분 얘를 보라색을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얘를 S1, 파란색을 S2라고 할 때 S1 마이너스 S2를 하라. 그러면 이 부분들은 지금 원이 나왔을 때는 부채꼴 형태 아니면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채꼴로 그려놓으면 힌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S1에 해당하는 부채꼴은 요 빨간색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원의 요 곡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녹색으로 곡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부채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로 활용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빼기라고 쓴 이유는 S1이나 S2가 각각 개별적으로 구해지지 S1 같은 경우는 구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기를 이용하라는 힌트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S1-S2는 이 빨간색의 부채꼴에서 녹색의 부채꼴을 빼면 이렇게 된 거죠. 얘를 이렇게 빼면 이 부분은 없어지죠. 요 빨간색 요 부분은 빼주면 얘가 날아가죠. 없어져서 제거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파란색 부분 얘까지 이 부채꼴에서 빼면 얘까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얘까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얀색 부분은 제대로 빠지긴 했는데 덩달아 이 다이아몬드 모양도
S1에서 S2를 하면 얘도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S1에서 S2 한다는 얘기는 그냥 빨간색의 빨간색의 원에서 부채꼴에서 파란색의 부채꼴을 빼면은 자동으로 S1-S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S1하고 이 부채꼴 모양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부채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R이 지금 4로 나왔죠. 그러니까 4의 제곱 곱하기 세타가 요 부분이 4분의 3파이니까 반대쪽은 4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반원, 파란색 부채꼴을 빼면은 2분의 1, 4 제곱 곱하기 4분의 3파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 부분이 S1-S2랑 같은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분의 1하고 4의 제곱을 묶은 다음에 4분의 5파에서 4분의 3파이 빼면 4분의 2파이죠.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얘가 4파이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은 함수 fx가 다음을 조건을 만족한다. 0과 1, 0과 1하고 1과 2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래프네요. 자, 그런데 요런 표현 잘 알아두셔야 되죠. 이 얘기는 주기함수고, 이 주기는 이마다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더했을 때 계속 같은 게 나오니까 이 부분이 주기함수다라는 표시다. 그러면 0과 2 사이까지만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그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 2가 있을 때 요 부분이 지수함수니까 6x는 이렇게 1을 지나고 요 부분이 되겠죠. 그럼 요 부분이 6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색칠하고 0 크거나 같고 요 부분은 색칠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1과 2 사이는 6에 x-이니까 x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제곱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1, 6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6이 되고 요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y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2일 때는 어떤 값을 갖냐면 2-가 0제곱이죠. 그러니까 1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1을 지나는데 이 부분은 빵꾸가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의 실근의 개수니까 fx가 4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4가 이렇게 있죠.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데 실근의 개수. 그러면 요 0과 2 사이에서 각각 두 개씩 생기겠죠. 그러니까 두 개씩 10개가 있으니 20가지니까 여기 보면 20가지니까 두 개씩 10개가 있으니까 두 개씩 10개를 하면은 총 20개의 실근이 존재하겠습니다. 답은 20이 되겠고요. 13번 정의역 1과 3 사이에서 함수 이거의 최대값이 최소값의 2배다. 그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 범위도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K를 로그로 묶으면 더 복잡하니까 일단 얘가 문자가 없는 부분이니까 얘만 먼저 얘를 예를 들어서 G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X의 최대일 때 요 부분을 FX라고 하면 fx가 최대가 되겠죠. 진수가. 요 그냥 플러스 k니까. 자, 그러면 요때 최대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증가함수니까 이 gx는 증가함수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1을 대입하면 얘가 3을 대입할 때 최대가겠네요. 그럼 로그 2의 3, 3, 5, 9에서 8. 즉 3일 때 최대니까 fx는 3 더하기 k가 최대값이 되겠고요. 여기서 최소는 1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2에 1을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1, 즉 2가 되죠. 그래서 1이 되는데 그래서 fx의 최소는 1 더하기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두 배다 그랬으니까 최소값의 두 배를 하면 2 플러스 2k는 3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고 넘어가면 음, 이쪽에 넘어가고 넘어가면 k는 1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두 직선 4분의 1x가 있는데 여기 4분의 1x가 있고 마이너스 4x가 있고 수직이란 얘기죠. 여기서 점 1, 0에 대해서 AOP가 알파, 요 각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알파에 대한 각을 구해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서 항상 삼각함수에서 나올 때 일단 좌표로 나오면 그 반지름분의 y값, 반지분의 x좌표 이러면 사인 코사인이 다 나와서 모든 걸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좌표가 안 나오고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그냥 각도만 나왔을 때 각도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냥 삼각비로 풀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부호만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4분의 1 x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좀 크게 확장해 보면 얘가 p라고 했을 때 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선 이렇게 되겠죠. 음, 자, 요걸 이렇게 그리면 요런 식이 되겠죠. 원에서 그랬을 때 요게 알파란 얘기인데 이게 기울기가 4분의 1이니까 얘가 4K라 그랬을 때 얘가 K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길이는 지금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삼각비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곱하면 16 플러스 1이 되죠. 루트 k가 되는 거서 얘가 두 개 더한 게 1이 돼야 되니까 k는 루트 17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라는 실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이 b를 할 때는 이 길이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 이렇게 루트 17분의 1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루트 17분의 4가 되고 얘는 루트 17분의 1이 되겠죠. 얘가 k고 얘는 4k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다 나온 겁니다. 이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탄젠트 알파가 나왔죠. 그럼 탄젠트 알파는 이 부분 x분의 y, 그러니까 4k분의 k니까 그냥 4분의 1이 되는 거죠. 물론 기울기가 되니까 그냥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베타가 뭔지를 보면 얘 각이 모르니까 얘도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되겠어요. 그러면 크게 좀 확장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Q예요. Q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요 이렇게 된 거에서 요게 알파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베타라 그랬을 때 여기 90도이기 때문에 요 각이 똑같이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럼 알파가 되면 같은 각일 때는 삼각비가 같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삼각비에서 똑같이 풀면 된다는 거죠. 얘가 1이고 요 부분의 길이가 지금 색깔은 요 진하게 칠한 요 부분이
요 길이랑 같은 거죠. 합동이니까. 그래서 얘 부분은 그냥 나온 거예요. 얘는 17분의 루트 17분의 1이고 이 높이가 루트 17분의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베타가 바로 나오죠. 코사인 베타는 우리가 탄젠트 나왔고 코사인 베타는 요 각 빗변분의 1분의 요 각의 옆면으로 하셔야 돼요. 코사인은 옆면. 제가 삼각비 설명드렸죠. 이거 삼각비에서를 y분의 아니 삼각비에선 r분의 x, r분의 y 이렇게 외우지 말라 그랬죠. 삼각비는 사인은 빗변분의 마주보는 변, 각을 마주보는 변, 그 다음에 코사인은 빗변분의 옆변으로 항상 하셔야 돼요. 삼각비에선. 그러니까 요게 알파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베타는 코사인 베타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좌표니까 요거의 x좌표가 요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는 좌표로 표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좌표 x좌표가 요거잖아요. 요거. 그렇죠? 요 점의 x좌표가 요거니까 이 길이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코사인 베타는 1분의 이 길이가 좌표가 루트 17분의 1인데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풀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다 나왔으니까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통분을 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베타분의 얘는 탄젠트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겠죠.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코사인 더하기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곱하기 코사인. 그럼 얘는 뿔마니까 없어지고 이 부분 계산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루트 17분의 1을 제곱하면 17분의 1이 되고 탄젠트가 4분의 1이니까 두 개 있으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17분의 16이니까 답은 32분의 17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답은 32분의 17이 되겠고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그림과 같이 두 함수 로그 3x하고 2의 3x 자 지수하고 로그가 같이 나왔을 때 이 키가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림이 지수하고 로그가 나왔을 때는 역함수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습관적으로 역함수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 부분이 지금 수원에서는 역함수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지수 로그 함수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뭐 미적분 2에서는 다른 초월함수에서 나올 수 있지만 수원에서는 수원하고 2에서는 무조건 지수로그 함수에서만 역함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로그 3x, 로그 2x가 있을 때 y는 마이너스 3x가 만나는 점을 a 그러니까 로그 3x가 만나는 이 a가 x1, y1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b랑 만나는 점이 x2, y2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음을 답하시오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는 밑이 틀리니까 정확하게 역함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지수고 하나는 로그에서 어떤 크기 비교를 할 때 지수와 로그의 크기 비교 또는 지수와 로그의 방정식 풀이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지수와 지수끼리는 계산이 편하고 비교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 A라는 점을 지수 쪽이랑 관련돼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역함수를 이용해서 자 보세요. 이거를 주의를 꼭 해주셔야 돼요. 습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y는 x가 있죠. 얘가 y는 x가 있으면 이 A라는 점이 대칭하는 점은
요 부분에 있겠죠. 어딘가 있겠죠. 요 부분. 요거를 A 다시라고 놓고 푸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더 편해요. 자, 그럼 얘가 역함수의 좌표니까 결국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죠.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변하냐면 xy 좌표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다른 방식의 풀이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풀었을 때 가장 빠르고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와 로고 같이 나왔을 때. 요게 여러분들이 잘 못 보던 문제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거꾸로 된 거랑 요 녹색과 빨간색을 비교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1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A 다시에 있는 거죠. X1에 얘의 Y 좌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X하고 Y를 자꾸 비교할 수 있는 게 역함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게 뒤집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 다시의 Y 좌표하고 Y2는 요거죠. 요 점, B점의 Y좌표랑 비교했을 때 어느 게 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Y좌표는 당연히 녹색이 더 높게 있잖아요. B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X1, 즉 A-의 Y좌표가 더 큰 거예요. 얘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X2하고 X1, Y1하고 Y2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의 역함수는 녹색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밑이 2보다 크니까 얘는 y는 3의 x 제곱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시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잊어버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x1에서 그러면 요 파란 녹색 그래프의 y좌표라는 얘기죠. 그렇죠? 요 y좌표 여기서 1을 뺀 거, 즉 요 y좌표가 얘가 x1이 x2보다 크죠. 얘가 큰 겁니다. 더 큰 거예요. 얘가 작은 거. 그러니까 큰 거에서 1 뺀 거, 작은 거에서 1 빼니까 요 부분만 봤을 때는 왼쪽이 더 크죠. 그 다음에 x2를 보면 x2는 요 b의 x좌표죠. 그렇죠? x좌표고 요 x1은 y1은 요 a 다시의 x좌표죠. 그러면 여기서 x가 더 큰 게 x2죠. 얘가 더 큰 거예요. x2가. 얘는 y1은 a-의 x좌표니까 얘는 좀 작은 거고. 그러니까 큰 거 곱한 게 작은 거 곱한 당연히 크죠. 둘 다 양수니까. 그래서 얘는 맞게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디귿번 보면 얘도 x2하고 y1. 그러면 x2가 여기고 y1. 얘는 x좌표끼리 더한 거죠. 그러니까 요 Y1은 녹색 부분, X2는 빨간색 부분의 X 좌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자, 그러면 어, X 좌표를 구한 게 지금 보시면 두 A 다시랑 이 부분이 지금 3이 이, 이 공식을 지금 안 썼죠. 이걸 안 썼는데 이게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도 다 A, B가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 다시도 당연히 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A 다시 B도 다 이 위에 있으니까 이 좌표를 A 다시하고 B를 여기에 대입해 보면 이 식에 대입해 보면 Y1 그러니까 이 A 다시는 Y 좌표 X1이죠. X1은 마이너스 X 좌표 Y1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X1 플러스 Y1은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좌표를 대입하면 얘도 XY를 대입하면 X2, Y2잖아요. 그러니까 어, Y2는
마이너스 x2 플러스 3이죠. 그래서 x2 더하기 y2는 3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y좌표들이죠. y좌표들. 그러니까 b와 a 다시의 y좌표인 거고 얘는 b와 a의 a 다시의 x좌표인 거죠. 자, 그럼 y좌표를 보면 x2는 요게 지금 거듭 지수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y좌 x2에 해당하는 게 2의 x제곱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x2고 자, 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y 값을 보면 요 y 값을 보면 y2는 얘 지수로 나타내면 음, 2의 x2인 거죠. 2의 x2 얘는 그냥 x2고 요 두 개 더한 게 3이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y 값 대신에 3x의 거듭제곱의 함수니까 얘는 x1 더하기 3의 x1이 3이란 얘기죠. 그렇죠? 요게 3이고 요게 3이에요. 그러면 요 x1, x2 죄송합니다. 요건 a 다시의 그래프니까 요 부분이 거꾸로 돼야 되죠. 3의 x에 있는 x좌표는 요 y1이 아니라 여기서 x1이 y 값이죠. y좌표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3의 y1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y1은 x좌표니까 그대로 쓰면 얘가 3이 되겠습니다. 얘가 3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 부분하고 요 좌표를 대입한 거예요. 좌표. A 좌표를 A 다시 좌표를 대입한 거고 B 좌표를 대입한 게 요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x2 y1 그러니까 지금 요거죠, 요거. y1 x2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요 녹색이 y1 x2가 되는 거고 요 3y 제곱 그렇죠? 그다음에 2x2 제곱. 근데 여기 3x2 제곱이죠. 얘가 두 개 더한 게 6인데 2x 제곱하고 3x 제곱으로 보면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들 다 더한 거는 6인데 요거보다 약간 큰 거를 더했잖아요. 2x 제곱보다 3x 제곱 좀 더 큰 3x 제곱을 더했기 때문에 얘는 6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키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수하고 로그가 나왔을 때 역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좌표도 우리가 지수로 보고 있을 때는 지수로 바꿔서 풀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여러 가지 좌표를 구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한 다음에 평행이동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A-라는 거는 또 이 부분이 만약 밑이 같으면 어떻게 평행이동해서 이쪽에 도달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이나 여러 가지 X 좌표, Y 좌표의 변화량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번 같은 경우는 어,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6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얘는 2분의 파이보다 작으니까 1 사오면 얘는 파이보다 작은 보고 2분의 파이보다 크니까 2 사오면 왜냐면 얘가 파이고 0이니까 파이보다 작은 요쪽이죠. 2 사오면 얘는 2파이보다 작죠. 그러니까 2파이가 여기죠. 한 바퀴 돌아서 얘보다 약간 작으니까 4사보면 자 17번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에서 어, 방호벽을 설치한다. 어떤 방호벽 한 개가 방사선을 90% 차단한다. 그랬을 때 99% 이상 차단할 수 있는지 몇 개를 설치해야 99%를 차단할 수 있는지 자 그러면 방사능 물질을 A라고 하겠습니다.
방사능을 방사능 A라고 했을 때 한 장을 했을 때는 전체가 A라고 1에서 90% 차단이니까 0.9%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만 방사능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두 장이면 얘가 제곱. 근데 이게 n장이면 몇 장인지를 모르니까 n장일 때 그럼 요게 n장을 차단벽, 방호벽을 n장 통과했을 때 남아있는 방사능이죠. 그러면 이게 99.5%를 차단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방사능은 100%에서 1에서 99.5% 그러니까 0.995를 전체 처음에 95%가 차단되고 나머지만 들어와야 되니까 그 부분보다 얘가 이상 차단하니까 들어오는 건 더 적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을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A는 없어지고 결국 이 n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0.1의 n제곱, 얘는 0.005가 되겠네요.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랬을 때 밑을 음, 10으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상용록으로 놓으면 얘는 로그 0.1,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10의 마이너스 1, n 곱하기 작거나 같다. 얘는 10으로 나타내면 0, 5는 항상 10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2분의 0.000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제곱의 2인 거죠. 그러면 상용록을 취하면 로그 10의 마이너스 4제곱 분의 2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나누기니까 빼기 로그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 2를 0.3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0.3을 빼주면 마이너스 4. 음, 어, 995, 0.5. 자, 이렇게 되면 보겠습니다. 자, 음, 음, 계산이 어디가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얘가 어, 2분의 맞죠? 빼기 2, 4.3이 되겠네요. 4.3.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n이 되겠고 얘가 작거나 같다. 음, 어디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자, 90% 차단이니까 0.9, 10%는 0.1이고 얘는 차단됐으니까 2분의 10의 마이너스 4 맞고요. 2. 아, 이거 자릿수를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얘가 2분의 0.01이죠. 그걸 반쪽이니까 여기서 틀렸네요. 그러니까 얘가 10의 4제곱이 아니라 로고 거꾸로 썼네.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렇죠? 자, 얘가 얘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로그 2가 돼서 0.3이니까 마이너스 2.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n은 2.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정수니까 n은 3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자, y는 3의 x 마이너스 3의 2 플러스 2. 자, 이 지수의 절대값 나왔을 때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절대값 나왔을 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항상 기억하세요. 이게 지수나 로그에서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정근선하고 특수점이에요. 얘를 꼭 신경 써줘야 돼요. 두 개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절대값은 그거를 마이너스 쪽만 들어 올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전체를 그리지 말고 얘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만 그리면 이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자, 원래 3의 x제곱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3a만큼 내려갔으니까 점근선이 내려가는 거죠. 이 점근선이 내려간다는 걸 평행이동하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얘가 y는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 y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 아랫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뒤집혔을 때는 점근선도 뒤집힌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점근선이 그러면 얘가 y는 3a 마이너스 3a 있으니까 얘는 점근선이 y는 3a가 되는 거죠. 자, 요게 요 절대값까지가 그린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게 플러스 2a만큼 더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요 부분이 2a가 어디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2a만큼 올라가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점근선도 변화가 생겼죠. 점근선도 2a만큼 올라가니까 3a에서 2a만큼 올라갔으니까 점근선은 y는 5a가 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때 x좌표는 뭐 여기서는 구할 필요는 없지만 구한다면은 요 절대값에서 요 3의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면 3a니까 얘는 x 지수에 있는 걸 풀어야 되니까 x는 로그 3의 3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로그 3의 a가 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요 포인트 x좌표가 요 부분이 1 더하기 로그 3의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y는 22, 교점의 개수가 fa라고 할 때 교점이 그러니까 두 개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y는 이 2a가 모르겠지만 얘가 20에서 20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쯤 있다고 하겠습니다. 얘가 y는 20이라고 봤을 때 자, 요땐 두 개가 생기죠. 그럼 안 생기는 경우는 어떨 때냐면 이 녹색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안 되는 거죠. 2a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 점에서 y는 20에서 한 점, 요 딱 만나는 포인트에서 한 점밖에 만나질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뾰족한 부분, 즉 2a라는 값이 되겠죠. y 값이 20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같아도 안 되죠. 같으면 하나가 되니까 얘가 요 아래쪽에 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래쪽에 와야 되니까 2보다 20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근선을 파악해야 돼요. 얘 점근선이 5A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아래로 너무 내려와서 5A 20보다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점근선이 20일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20일 때 되면은 요게 만나지 않고 요쪽에서 하나에 만난 거죠. 두 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점근선이 어떻게 되냐면 점근선이 20보다는 같아도 안 되고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점근선이 5a가 되니까 5a가 2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a는 10보다 작아야 되고 여기서는 a는 4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4와 10 사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뭘 구하냐면 만족하는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5, 6, 7, 8,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더하면 15하고 5니까 20이 되고 요거 두 개 더하면 15니까 답은
3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도 중요한 형태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내 양수 A, B, C, D, K가 있는데 K의 네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 문자 A, B, C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다른 어떤 숫자로 표시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이 K가 있으니까 보통 K로 하는데 M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로그 A, B, A 플러스 B. 자, A, B, C로 다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는 이 문제를 보고 로그로 풀어도 되고 지수로 풀어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이제 지수로 할 거냐, 지수로 할 경우는 보통 이 역수, 요 거듭 제곱의 역수 형태로 막 나온 거면 지수 형태로 하면 되고 얘는 지금 A, B, C를 따로 빼내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로그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면 로그 정의에서 얘를 m으로 놨을 때 a는 밑이 6이 되는 거고 b는 로그 3의 m이 되는 거고 c는 로그 k의 m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보다시피 이거를 그대로 쓰면은 계산이 안 되죠. 일단은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좀 정리하면 로그 c는 이게 로그 마이너스 로그니까 진수의 나누기로 되겠죠. 4ab. 근데 같이 로그 로그 됐으니까 얘는 이제 날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는 요거를 풀란 얘기예요. 그럼 지금 A, B, C를 이걸 대입하려고 보니까 밑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M이라고 놓는 이유가 뭐냐면 지수나 밑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M이라는 걸.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게 아니라 밑의 변환으로 해서 M으로 다 바꿔주는 겁니다. 똑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로그 m의 3의 1, 그러니까 로그 m의 k의 1. 자, 이거를 ABC에 대입을 하면 위치 같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4의 1을 해보면 얘는 어, 로그 m의 6이죠. 6. B처럼 생겼네요. 얘가 6이니까 m의 6분의 요거분의 1이죠. A가. 근데 4가 있으니까 4 더하기 B는 로그 m의 3의 1이 되겠죠. 그럼 요 부분을 계산하면 로그 m의 6 곱하기 자, 요건 좀 이따 계산하고 요 분자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요 두 개를 곱한 거니까 a가 로그 m의 6분의 4 4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b를 곱하면 얘가 분모의 로그 m의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요 부분을 통분을 하면 얘는 로그 m의 6 곱하기 로그 m의 3이 되고 4 로그 m의 3. 근데 계산하니까 얘가 4제곱이 1로 위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로그 m의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분자에 있는 게 얘고 분모에 있는 게 얘니까 두 개가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이 부분은 요 부분이 분모로 가니까 로그 m의 3의 4제곱 그다음 로그 더하기 로그니까 진수의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4 곱하기 1이니까 그냥 어, 4가 되겠습니다. 4. 자, 그랬을 때 어, 얘가 얘가 C랑 같은 거죠. 지금 C랑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 분자가 1이니까 얘를 양변에 분모 분자 4로 나눠주면 어, 얘가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4분의 1은 진수로 넘어가면 4제곱근 3의 4제곱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그게 뭐랑 같습니까? K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구하라는 게 보면 K의 4제곱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K의 4제곱은 여기다 4제곱하면 없어져서 3의 4제곱 곱하기 6. 그래서 81 곱하기 6이니까 6, 6, 68, 48, 486이 답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키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이런 부분은 빛을 같게 만드는 게 기다. 또 하나 구하고자 하는 거에 보고서 얘를 지수로 할 거냐, 로그로 할 거냐, 이걸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이 문제도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얘가 진수가 0보다 크다는 게 키포인트인데, 여기 로그 나와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제일 바깥에 있는 로그를 봤을 때, 이 전체가 얘가 진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이 진수니까 0보다 크다는 거로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럼 얘가 1이 되고 결국 x는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 부분에선 또 진수니까 얘도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2보다 커야 되니까 얘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푸셔야 돼요. 항상 이 로그에서는 이 진수 조건을 계속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로그 4를 먼저 풀어보면 얘가 2니까 얘를 날리면 밑에 4가 되겠죠. 로그 정의에 따라서 4의 제곱이 돼서 얘가 16이 되는 거죠. 그럼 로그 2의 x는 얘가 넘어가면 17이 되고 결국 x는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고 얘가 밑으로 가면 2의 17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x가 2보다 큰 게 있고 얘가 있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값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2보다 크고 x는 2의 17보다 작다. 자, 21번 마지막 문제. 자, 사인, 코사인, 덧셈뺄셈이 나왔고 얘도 덧셈뺄셈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사인, 코사인 같이 나오면서 덧셈뺄셈은 무조건 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S제곱하고 C제곱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무조건 얘를 제곱하면 S제곱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사인 제곱. 그 다음에 2 루트 A 사인 코사인. 얘가 4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제곱하면 어, 여기 A 제곱을 안 했네요. 코사인에서 플러스 루트 A니까 A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거죠. 얘가 4분의 1이 되고 얘를 제곱하면 A 사인 제곱 빼기 2 루트 A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의 제곱 얘는 제곱하면 4분의 1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 이거 플러스 이거를 이용해야 되니까 제곱 있는 거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제곱 있는 게 1 플러스 A의 S제곱이고 얘는 없어지죠. 얘도 1 플러스 A의 C의 제곱이니까 얘가 4분의 16, 즉 4죠. 그러면 A 플러스 1 플러스 A 1 플러스 1 묶어주면 얘는 S제곱 플러스 C제곱이니까 얘가 4인 거죠. 그러면 C제곱. 그럼 얘가 1이니까 결국은 A는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키워드가 어떤 패턴에서 키워드가 뭐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잘 하시고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